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지요?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화요일에는 우리가 경제와 심리가 결합된 행동 심리학, 행동 경제학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백종원 씨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쌓아놓았던 평판, 그것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지, 또 그것이 무너지는 근본적인 원인,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그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백종원 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때 주제가 뭐였냐면 페르소나죠. 그죠? 네, 가면. 그래서 정말 엄청나고 멋진 가면을 쓰고 그것이 실제 나와 괴리가 생겼을 때 얼마나 사람이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취약해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결론은 사실은 페르소나, 이것을 너무 그렇게 거창하게, 뭐 이렇게 멋있게 뭐 이렇게 만들지 말고 오히려 과정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 양심과 평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들이 처음부터 부도덕한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타협하게 되고 또 자기 합리화를 거치면서 결국 양심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크게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합리화 단계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 둔감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경계선 넘기 단계,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기만 단계, 다섯 번째는 새로운 윤리체계를 형성하는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1단계요. 합리화 좀 알아볼게요. 처음에는 이게 나쁜 행동이야 라고 인식은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로 자기 합리화가 시작되죠. 어쩔 수 없어. 다들 이렇게 하는 걸?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이와 같은 논리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후원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적으로 유용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는데 이 정도는 써도 돼. 이거 합리화, 정당화 맞죠?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에 죄책감을 가졌죠. 그러나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도덕적 둔감화가 시작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시스템이야. 이건 원래 관례적으로 그랬어. 야, 그리고 모두 다 그렇게 하잖아. 뭐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서 도덕적 그리고 양심이 무뎌지게 되죠. 원산지를 처음에 속일 때는 분명히 찜찜했을 겁니다. 그러나 몇 번 반복하면서 결국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을 겁니다. 네, 백종원 씨죠. 네, 그래서 제가 눈을 강조합니다. 그 찜찜한 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게 양심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이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덤덤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내 안에 찜찜함을 계속 체크하시고 그것을 하나씩 제거하시면 분명히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경계선 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어떤 그 부도덕한 행위는 일상화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한계를 조금씩 뛰어넘죠. 자, 이 정도는 안 걸렸으니까 조금 더 해도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예, 처음에 한두 제품 원산지 속이고 조그만 거 속였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뭐 전체 주재료를 속이기 시작하고 뭐 이 제품 저 제품 가리지 않고 속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 경계선 넘기 단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일반 기업을 하시는 분들 그렇죠. 처음에 세금을 조금 줄여서 신고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통과가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점점 크게 탈세를 시도하게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입니다. 자기 기만 단계예요. 예, 자기 기만 단계는 결국 뭐예요?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이 부도덕하다고 인식을 못해요. 예,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나쁜 일이었으면 벌써 걸렸지. 나 벌 받았지. 아무 일 없잖아. 뭐 이게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기만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만데, 야,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주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기업의 CEO들도 이렇게 갑질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기만을 하죠. 이건 모두를 위한 거야. 회사가 살아야 너희들도 사는 거야. 이러면서 부도덕한 갑질을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죠. 자, 다섯 번째. 이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예 도덕 체계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윤리 체계가 형성되죠. 그래서 기존의 도덕적 기준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만의 어떤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제는 본인의 행동이 진짜 도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원산지 속이는 게 왜 나빠? 야, 사실은 수입산이 더 맛있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네, 이러고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도덕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걸 인식을 못하죠. 자, 그러면 백종원 씨가 이런 일들을 벌일 때 결국 어떤 특징을 보였냐면 어느 순간 방송에서 계속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 백종원이요. 나 백종원이요. 나 백종원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 뭐예요? 이제 업계에서 자기가 권력자가 되고 권위자가 됐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권의식이 생기게 되고 자기 기만과 인지 부조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가치관과 현실이 부딪히게 되면 올바른 사람은 가치관을 바꿉니다.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이걸 바꿔야지. 근데 이렇게 특권의식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현실을 왜곡합니다. 아, 뭐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진실 아니야. 내가 진실이야. 내가 맞아. 뭐 이런 식이죠. 거기다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권의식, 그다음에 자기가 권위자, 권력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집단사고, 그다음에 권력에 고립이 생깁니다. 누구 말도 안 듣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또 뭐가 있죠? 착한 이미지에 대한 집착이 시작됩니다. 착한 이미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도덕적, 양심적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착한 줄 알아요. 예, 그러고서 계속 그 이중적인 행동을 끊임없이 더 발전시켜서 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죠. 사실 대중이 분노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거기다가 권력 유지의 필요성. 그러니까 점점 자신이 벌려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럼 그 벌려놓은 것들의 모순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근데 그 모순이 유지가 돼야 이 권력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산지를 속여야 자기가 원하는 부를 유지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방송에 나가서 선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네, 돈을 또 상장을 하고 돈을 벌 수도 있고, 네, 프랜차이즈도 펼칠 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권위자, 권력자가 됐을 때 이렇게 비양심적인 행동, 비도덕적인 행동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백종원 씨도 그렇고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각각 자신의 어떤 일에서 평판, 그죠? 또 내가 브랜드를 만들었다. 또 내 자신이 브랜드다. 이렇게 되면 평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평판이 무너지는 그것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요 브랜드의 평판, 그 다음에 어떤 개인의 평판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도 사실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불씨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반복되는 의구심의 단계. 세 번째는 신뢰의 균열 단계. 네 번째는 대중의 분노 단계. 다섯 번째는 브랜드의 몰락의 단계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어떤 업계에서 사라질 때도 이 단계는 분명히 밟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종원 씨를 무조건 욕하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 삶에 한번 반성하는 계기로, 아, 내가 저랬을 때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만약에 나에게 운이 좋아서 나도 저 정도 위치까지 갔을 때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네. 자,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단계 작은 불씨의 단계입니다. 이제 시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뭐야, 이거 좀 이상한데?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브랜드에 대해서 불신을 갖기 시작해요. 보통 작은 문제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존 브랜드의 이미지와 충돌할 때, 그때 시장의 파급력은 커지게 되죠. 계속 그랬죠. 백종원 씨가 싸게 팔아야 된다. 그런데 백햄이 어땠죠? 비쌌죠. 경쟁사보다 비쌌습니다. 네, 또 우리 농가 살려야 된다. 그런데 수입산 닭을 써서
밀키트를 만들었죠. 이렇게 1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즉각적인 사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백종원 씨는 자기 사이트, 자기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정말 윽박 지르듯이 말장난하고 가버렸어요. 그죠? 예, 우리가 백캠 해명 영상을 보면 정말 왜 저럴까 저 사람이.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장난만 계속 늘어났죠. 그러니까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반복되는 의심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닌데 시장에서 이렇게 느낍니다. 그 다음에 자, 브랜드가 처음에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은 이것을 실수라고 보지 않아요. 아, 이거 의도다. 계획된 거다.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면 소비자들은 이것을 이제는 신뢰하지 않죠. 그래서 백종원 씨가 원산지 표시를 계속 어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계속이요. 그러면서 폭리를 위해서 또 가격도 다른 사람들한테 싸게 팔려고 그러면서 자기는 가격을 상당히 높게 받아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래서 이제 이 의구심의 단계, 반복되는 의심의 단계에 소비자들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백종원이다. 그러면 사실은 신속하고 투명한 개선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명 안 됩니다. 이때는 변명할수록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명을 하면 오히려 믿을 수 없는 브랜드, 믿을 수 없는 대표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보다는 구체적인 아주 그 핵심적인 행동들, 구체적인 행동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때도 못 막을 경우에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면 신뢰의 균열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는 믿을 수 없어.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개인의 삶도 문제가 되고 한 브랜드에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머릿속에는요. 이 브랜드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낮아지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또 대표가 무슨 말을 하면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 입장을 얘기했다? 그러면 또 거짓말 하겠지 뭐. 또 뭐 말장난 하겠지. 뭐 이렇게 받아들여요. 또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 하더라도 또 어떠냐면 아이고 또 문제가 있겠지 뭐. 야, 또 뭘 속였겠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예, 문제가 커지죠. 이제는 정말 회복하기가 좀 어려운 순간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변화의 증거요. 그리고 성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그렇죠? 그리고 이때 만약에 문제를 덮기만 하고 뭐 변명만 한다. 그리고 시간을 벌려고 이런 태도로 보인다라고 하면 결국 4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사실은 백종원 씨는 4단계에 와 있죠. 대중의 분노입니다. 자, 이 브랜드는 망해야 돼. 이 브랜드는 사라져야 돼. 이렇게 대중들이 들끓고 있는 거죠. 네, 단순한 불신의 단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이 적극적으로 브랜드를 공격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네, 뭐 저뿐만 아니라 뭐 기사, 그다음에 유튜브, 또 뭐 어떤 SNS 이런 데서 이제 백종원 씨를 공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쵸? 네, 그래서 사실 이건 좋지 않아요. 네, 기업 입장에서도. 또 개인이 만약에 이런 입장에 놓였다라고 해도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그 전에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합니다. 자,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SNS 이런 데서 비판, 그 다음에 조롱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경쟁 브랜드, 타 브랜드로 이동하기 시작하죠. 네, 자, 뉴스 보도도 늘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커뮤니티의 비난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의 인터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는 비아냥거리가 됩니다. 야, 또 연기하는구나. 야, 꺼. 이제는 외면합니다. 이게 들어주지도 않아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4단계에 오면 대중의 분노 단계에 오게 되면 기존 팬들도 등을 돌리게 되고 또 이 등을 돌린 팬들은 결국 경쟁 브랜드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발표하고 뭔가 말을 하면 할수록 비난을 더 받고 소비자의 분노는 더 쌓이게 되고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대표의 사퇴,
그 다음에 전면적인 개혁. 네, 이것밖에 답이 없죠. 만약에 4단계까지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 민기적거린다. 자, 지금 그렇죠. 네, 백종원 씨가 지금 4단계에서 계속 말장난하고 또 뭔가 민기적거리고 또 선한 척하고 뭐 화재 현장 가서 밥을 해주는 거는 좋은 거지만 이것이 이제 척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리고 본질은 자신이 말을 한 것에 대한 언행 일치가 안 된 건데 그것에 대해 개선 노력은 안 보이죠. 이렇게 해서 4단계마저도 놓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5단계 브랜드는 몰락하게 됩니다. 예, 자, 이 브랜드는 끝났다. 이제 관심도 안 가져줍니다. 자, 이제 완전히 소비자들이 버린 브랜드가 돼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내놔도 과거의 실수 때문에 복귀가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네, 이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품 자동차였죠. 그죠? 영국의 명차, 제규어.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고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올지 어떨지도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된 브랜드가 돼버렸죠. 또 우리가 예전의 사건이었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요. 예, 그것 때문에 옥시라는 브랜드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네, 또 뭐 개인으로 봤을 때는 승리라는 버닝썬 사건을 일으킨 빅뱅의 승리라는 멤버는 이제 연예계에서 발을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소비자들은 기존 브랜드를 이제 기존의 브랜드를 완전히 인정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브랜드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도 그 업계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른 직장에서 다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개인이나 기업 차에서 얼마나 리스크가 커지고 이 소모되는 비용들이 많아져요. 그죠? 네. 그래서 이 2단계까지 갔을 때는 사실은 회복이 어려운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 전에 좀 막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브랜드나 개인의 평판이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언행 불일치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소비자를 무시하는 태도,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가 가장 크고요.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은 문제를 방치시켜서 큰 문제로 번지게 만들 경우에도 개인의 평판이나 브랜드의 평판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브랜드도 개인도 평판은 망가지게 되고 업계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네. 자, 무조건 사회 현상을 한 개인이나 어떤 브랜드를 욕하고 비난하는 그걸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잠깐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는 그 이면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 나도 이럴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조심하자. 저 사람이 저렇게 날아가는 모습, 저것도 나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태도가 훨씬 더 나의 행복과 성장, 발전을 위해서 좋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종원 씨 사례를 통해서 양심이 무뎌지는 과정과 또 브랜드, 개인의 평판이 망가지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